안녕하세요. 차트 소년단입니다. 2030 청년층 사이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청년들에게 가상화폐는 단숨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빗썸, 업비트, 코비, 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로부터 확인 투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규 가입자 약 25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로 뒤를 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가상화폐 시장은 작년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등 악재가 맞물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8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2,800에서 3천만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도 작년에 비해 30에서 40% 급락해버렸죠.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여기고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청년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테라는 블록체인 업계의 카카오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려 IT 업계에서 일하는 30대의 어느 청년이 실제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2021년 중순 테라 플랫폼의 코인 예치, 이체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급이 될 수 없는 편리함에 놀라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견조 테라 플랫폼은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리했고 실제로 개발자였던 그는 주변 개발자들이 테라 플랫폼에서 통화로 쓰이는 루나 코인에 신나게 투자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에 홀리듯 자신이 가진 목돈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개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하던 루나는 약 1년 뒤인 2022년 4월 한 개 가격이 14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여기서 희열을 맛보았죠. 하지만 그러기도 잠시 5월 초 갑작스러운 투매 사태를 맞아 가격이 폭락했고 루나 코인은 2022년 5월 25일 기준 개당 0.1원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테라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테라는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테라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불과 일주일. 주변에서 수억 원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형들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요. 그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는 목돈을 잃었고 그의 주변 역시 피폐한 투자자들로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네이버의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지금도 투자자들의 절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30대 후반의 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해 셋째 아이 임신 이야기를 듣고 목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코인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모았던 쌈짓돈으로 사들인 루나 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아내 모르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투자액을 늘렸죠. 하지만 올해 셋째가 태어나기 전 코인 시장이 급락했고 초조해진 이 씨는 제2금융권에서 1억 원가량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매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는 손 쓸 틈 없이 신용대출 받은 돈까지 모두 잃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신용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이 씨를 내쫓았습니다. 화난 부모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씨는 하루 1만 5천 원짜리 여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외벌이의 셋째까지 태어나는데 한몫 장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며 주변에 온통 큰 돈 벌었다는 사람뿐이라 1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코인과 주식 시장,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 돈은 내 손에 떠나게 되고 나의 의지나 예측과는 관계없이 시장의 하락세에 내 자산도 그대로 하락세를 타게 되고 말죠. 일단 어떤 요인에서는 시장이 떨어져 버리고 나면 더 이상 투자자가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29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1년 만에 30%가량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고점인 8,270만 원에서 7개월 만인 지난달 2,200만 원대까지 주저앉으며 무려 70%가 넘게 하락해버렸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계속 떨어질 것을 예감했을지라도 이미 투자한 금액이 너무 커 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지난해 8월 0.5%이던 기준금리는 1년여 만에 2.25%까지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를 훌쩍 넘어서버렸죠. 이러니 2030 세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빚의 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죠.
현재 같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가격은 오직 더 올라갈 것이란 사람들의 믿음에만 의존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꺼지면 가상화폐 거품도 꺼지고 결국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계층 간의 유일한 사다리로 존재하는 코인, 결국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땐 정말 돈 버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시장 가격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돈 버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선물 거래를 통해 하락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선물 거래라는 거래 방식에는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으로 나누어지는데, 롱 포지션은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처럼 코인 시장의 하락이 계속해서 유지될 때 숏 포지션을 통해 코인 시세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위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그 하락세에 신음하는 남들과는 달리 이 상황을 예측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선물 거래가 유명한 데에는 레버리지라는 마법 같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자금의 배수를 곱하여 원하는 만큼 몇 배의 돈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10만 원만 가지고도 1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레버리지를 100배로 사용하게 되면 예측한 시장이 1%만 오르거나 떨어져도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도 1% 올랐을 때 1%만 버는 시장에 있는 당신, 1% 오른 시장에서 100%의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계속 지금 자리에 머물러 계실 건가요? MEXC와 같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국내 플랫폼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높은 거래량, 카피 트레이딩 기능과 전략 거래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2세대 투자 방식의 플랫폼들이 점차 강해지고 커나가고 있습니다. 남들 돈 벌 때 같이 벌고 남들 잃을 때 같이 잃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돈 버는 사람들은 틈새 시장,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남들보다 공격적인 수익을 이루셔야 할 때입니다. 움직이세요. 2세대 투자 방식 선물 거래를 향해서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수익이 열려있는 장으로.